자, 양사로님, 비규제 지역 한 채 투자하고 싶은데 아산도 안 된다 하시고, 어디가 좋을까요? 뭐, 어디가 좋은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방송도 안 보시니까,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조사님께서 포항 신규 분양 약 4,000세대, 문화재 동시에 나왔네요. 흐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자, 뿌빠님께서 안녕하세요. 세동씨는 올 하반기면 슬슬 움직일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세동씨가 이미 바닥을 찍고 있어요. 박앤 세일 구간이니까요. 세일은 올해 상반기 내로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연타님께서 판교 붙들마을 4단지 29평 최근에 샀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자, 붙들마을. 이름이 왜 붙들마을이에요? 참 궁금한 게 이름이 참 어려워요. 이게 아마 한글 이름이겠죠? 제가 좀 그래서 한글 이름이 붙들마을이겠죠? 붙들마을 29평을 샀다. 얼마에? 15억 7천에 샀다. 자, 대출 어떻게 하셨어요? 대출 안 받고 현금을 사신 거죠? 연타님, 대출 안 받으시고 현금 사신 거예요? 멋지십니다. 아무튼 간에 15억 7천에 사셨기 때문에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2009년 7월이에요. 7월. 2009년 7월생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연타님께서 보실 때는 붙들 4단지 휴먼시 아파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붙들이란다. 네, 붙들. 자, 붙들 4단지 휴먼시아 판교에 있는 이 아파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연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29평 샀습니다. 그리고 판교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실거주니까 좀 하락이 오더라도 크게 둔감은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경기 남부권은요. 특히 서울 수도권 중에 경기 남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보세요. 2014년도 이때 6억이었어요. 6억이 얼마 올랐습니까? 네? 2배 넘게 올랐죠. 2배 넘게 올랐어요. 저는 점차 하락이라 봐요. 그런데 판교에서 재건축에 호재가 있다 라고 하면은 분당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틀마을 같은 경우 2009년 7월생이잖아요. 뭐 판교 대장 아파트 중 하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대장 아파트지만 지금은 애매한 아파트는 떨어집니다. 이게 사치제입니까? 일반제합니까? 저는 그게 우선적으로 정해질 필수라 생각을 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우리가 아는 어디입니까? 대치 땡땡 아파트 있죠. 재건축 호재가 들어가는 아파트는요 사치제예요. 수요가 다르다고요. 거기는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예요. 그런데 일반 아파트들 그냥 K리그, 터키 리그, 일본 리그, 슈퍼리그 중국에 그런 리그에 뛰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평범한 아파트들 몸값은 그냥 다 대부분 평범하고 그런 아파트들은요 애매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초상위층이 잡는 아파트냐 아니면 일반인들은 대출이 안 돼서 잡을 수도 없는 아파트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연타님께서 먼저 실거주니까 크게 뭐 이게 집값이 하락을 하든 상승하든 그렇게 생각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방어는 좀 되었으면 해요. 자, 박묵진님께서 평택 지제 더샵 센트럴시티 매도할지 가지고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 비가 세면은 뭐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투자금 확보해가지고 한 바퀴 다른 지역 돌린 다음에 더 상급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비아 구름님께서 규제 때 산 사람은 실거주 의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목표가 있는 남자님 뉴타운 규제 안 풀리면 못 사지 않나요? 살 수 있는데요? 왜 못 사요? 입주권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3년 공사하고 3년 지나면 전매 풀려요. 자, 원칙이 등기까지 전매 제한인데
소유권 이전까지 등기 제한, 전매 제한인데, 최대 3년이에요. 최대 3년. 자, 푸가상님 오랜만입니다. 같은 위치 다른 아파트 30평 초는 거래가 활발한데 30평 후반에 거래가 뜨면요. 물론 30평 후반 매물이 좀 적기도 하고 매가도 조금 높긴 한데 왜 거래가 뜸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8호 이상이 그 부가세 붙죠? 맞죠? 8호 제곱미터 이상이 부가세 붙죠? 자, 아파트 취득 시 8호 제곱미터 이상의 분양주택은 최초로 분양받을 때 한번 발생. 보유, 임대, 양도시에는 부가세 없어. 그러니까 분양받을 때는 이게 부가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뭐 이거하고 크게 상관없지만은 지금 원래 애매한 데 있잖아요. 애매한 데. 애매한 거. 수요가 더 적다는 거죠. 38평이랑 34평은요. 4평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가격이 더 비싸니까 당연히 거래가 뜸하겠죠. 이거는 사람 심리의 마음, 심리의 차이예요. 근데 이게 좁혀지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 나중에 요거는 분양권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네. 부가세를 냅니다. 바로 제곱미터 이상은요. 자, 그러니까 심리 차이, 심리 차이. 네, 심리 차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지, 용인 수지 가잖아요. 용인 수지에 여기 성동마을 있죠? 여기 좀 예로 들면은 신목마을 볼까요? 자, LG빌리지 이런 거 보면은 대형 평수 볼까요? 뭐 319세대 대형 평수 많죠? 46평을 볼까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이때가 뭐 이때는 10개 터졌었는데 2018년도에 4억 6천 터졌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8억 9천 되죠? 근데 33평으로 가면은 많죠, 거래량이. 네. 이게 이유가 단순해요. 그냥 가격이 싸니까. 그 이유 하나입니다. 이 대형 평수 많은 데는요. 네. 대형 평형들이 좀 원래 괜찮은 앞라인에 보통 배치가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33평이 앞동에도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런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한우님께서 취득세를 기준대로 바뀌면 좋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게 양도세 규제 완화를 실시를 하고 취득세 중과까지 같이 완화를 시켜줘야지 거래가 터지면서 집값이 안정되는데 만약에 취득세 중과를 안 풀어준다? 그러면 급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급락.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니무니 반갑습니다. 시아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가성님께서는 생각하기에는 매물도 없는 것도 있지만 거래가 작년 9월 이후 아무것도 없어서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누군가 사는 것을 보고 사려는 것이라 거래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위험해 보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 궁금해 질문 드려보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대부분 다 8사잖아요. 8호 이상이 요새는 많이 안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인근의 아파트들이 비교하는 아파트들에서 8호 제곱미터 이상이 있으면 같이 거래가 일어나는 게 보면서 가격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는데 시세라는 게. 그런데 거래가 없으면 이 시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소비자는 확인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네. 자, 쓰기님께서 혼날 수도 있는데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계약했어요.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지만 실거주할 걸 샀어요. 자, 우리 목골역 앞에 대형 롯데캐슬 요거 있죠?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네. 자, 레전드 항상 이거에서 많이 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몇 평 샀죠? 몇 평 샀어요? 2018년 2월에 여기 지어졌고요. 여기랑 여기랑 대현힐스 프로지오랑 뭐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남천동 가까운 대현힐스 프로지오가 조금 더 낫죠. 네. 자, 레전드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자, 저한테 혼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셨다라는 거는 그래도 제 방송을 조금 지켜봤다라는 거죠. 대연 3구역 호재예요. 자, 하락기에서는 호재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시죠? 자, 전세가 볼게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자, 이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8억 8천이 2020년 11월 찍혔어요. 자, 9억 4,900까지 찍힙니다. 그리고 최근에 8억 4,500이 찍혔어요. 5층. 8억 5천도 찍혔죠. 12월에. 11월에 8억 3천도 찍혔어요. 네. 위치 차이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타입 차이. 그냥 가격이 빠졌다는 거에 해보세요. 거기에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또다시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락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하락하기 전초 증상이라고 봅니다. 전세가 보세요. 자, 전세가가 50%가 안 되죠? 네? 전세가가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부산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자, 양호 볼까요? 이거는 22년 2월이지. 이제 입주했죠? 또 어디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연 SK뷰 봅시다. 2018년 8월 비싸게 지어졌죠? 네. 이거 보세요. 50%가 안 되죠? 50%. 자, 승기님. 어차피 계약하셨고 실거주할 거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대연이스 프로젝트 볼까요? 전세가가 50%예요. 네. 자, 50%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뭘까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면은 이거 얼마 고점이죠? 11억 1000. 11억 1000, 9억 8천, 10억 1000 이렇게 돼 있죠? 11억 1000에 10억 1000까지 1억 떨어졌어요. 1억. 네.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집이 안 팔려요. 네. 안 팔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거 잡았다? 왜 잡았을까요? 이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에는 늦었다 또는 지금이 제일 싸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